자,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나갈 거는 베이직쌤 페이지 142쪽 건널비 그리고 부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이 건널비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지? 우린 이 건널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겉을 둘러싸고 있는 면이 있었잖아. 그 면의 면적, 그 면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건널비를 판단할 때 그럼 뭘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될까? 전개도를 그려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면서 가보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보려는 게 뭐라고 주어져 있어? 기둥이라고 하는 친구로 주어져 있죠. 맞아. 자, 기둥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둥의 특징은 뭐가 있다는 특징이 있냐면요. 밑면이 존재하죠. 맞아요. 그리고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그리고 우리는 도형의 높이까지. 우리는 기둥을 이루는 요소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무엇을 그려보니까 전개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냐면요. 하나의 큰 직사각형과, 맞아요. 하나의 큰 직사각형과, 그래서 여기서 x, y, 예를 들어 여기서 또 x, y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또 작은 도형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지? 그랬을 때 우린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x, y가 반복되고 있을 거고 여기도 x, y, x, y가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린 높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h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 도형, 선생님 지금 색칠한 친구 도형을 넓이를 구해보면 뭐야? x 곱하기 h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거요. 요 친구를 그려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y, h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도형은 뭐라고 할 수 있죠? x, 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얘네들이 몇 개씩 있습니까? 두 개씩 존재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기둥이라고 하는 친구의 건널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y, xh, yh의 2배구나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될까요? 부피. 부피는 얼마나 채워지는가지. 맞아.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다시 뭐라고?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가 건널비라고 얘기를 했고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밑면의 넓이 xy에다가 h를 곱해준 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 기둥에는 각기둥만 있지 않았지? 그지? 이런 기둥 말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슨 기둥이 있었죠? 원기둥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죠? 자, 원기둥도 우리가 형태를 한번 조금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일해. 얘 높이를 h라고 할 건데 차이점이 발생하죠.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주어져 있는 형태일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얘를 전개도를 그려보면 어때? 긴 직사각형에다가 원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맞아?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죠? 이때 우리 직사각형의 높이는 그냥 h가 고정이지. 근데 우리 가로의 길이가 좀 달랐다. 왜? 이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았어? 원의 둘레라고 할 수 있는 2파이 r과 동일했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원의 건널비, 원기둥의 건널비는 뭐라고 할 수 있어? h 곱하기 2파이 r, 즉 2파이 rh라고 쓰는 친구와 뭐야? 밑면의 넓이 우리 r제곱 파이인데 그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구나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얘를 뭐라고? 2r h 더하기 2r 제곱의 파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건널비겠지? 자, 그럼 부피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밑면의 넓이 r제곱 파이한테 뭘 곱한다? 높이를 곱해준 게 부피가 그냥 되겠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지?
자, 그럼 우리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몇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삼각 기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밑면이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맞아. 그럼 우리 이 밑면을 먼저 한번, 밑면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밑면의 넓이 어떻습니까? 밑면의 길이가 10이죠? 높이가 몇이야? 8로 주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면의 넓이 하나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게 뭐라고? 밑면의 넓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럼 옆면 총 몇 개야? 3개지. 그 3개 중에 먼저 하나를 처리해보자.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넓이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20이죠. 맞아. 요 뒤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00이죠. 맞습니까? 요 친구는 또 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이 100이겠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이 기둥에 대해서 모의 넓이를, 겉넓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48 곱하기 2, 96이라고 하는 친구랑 요거 합해주니까 320의 합이겠지. 즉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416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요거 잊지 마세요. 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이번엔 누구야? 원기둥이지. 내가 원기둥에 뭐가 궁금한 거죠? 겉넓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구해줄 거야? 밑면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줘 보자고. 오케이? 그럼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요.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파이가 2개 있는 거죠. 즉 우리는 50파이를 밑면의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겉넓이는 어떤 꼴을 띠겠어? 직사각형 형태를 띌 거고요. 높이는 6입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6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았지?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10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넓이는 몇이 돼? 60파이인 거지. 그럼 우리 마무리 60파이랑 누구? 50파이를 더해주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110파이 센티미터다, 제곱 센티미터다 하면서 겉넓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태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우리 143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143쪽에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각기둥이죠. 각기둥에 뭐가 궁금하다고 합니까? 부피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둥의 부피는 뭐라고 했냐면 밑면의 넓이에다가 뭘 곱해요? 높이를 곱해주는 거라고 했지. 맞아. 이때 우리 밑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밑면의 넓이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1입니다. 이 친구한테 누구? 높이를 곱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2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부피는 어떻게 표기하죠?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표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10 세제곱 센티미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우리 원기둥도 한번 얘기해 보자. 11번입니다. 자, 높이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12라고 주어져 있지.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4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 밑면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6파이. 맞아? 얘한테 몇? 높이 12를 곱해주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얘를 계산하면 몇이라고 나와? 19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쭉 한번 다 읽어주진 않긴 할 건데 몇 개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자, 우리 페이지 145쪽으로 가가지고요. 9번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기둥 그림과 같은 무슨 기둥이라고 되어 있어? 삼각기둥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 삼각기둥처럼 안 생겼지?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삼각기둥을 눕혀놓은 거지. 맞아? 뭐가 밑면이야? 요 삼각형이 밑면인 거고 얘가 90도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구나 캐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겠네요. 맞나요? 내가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밑면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각각 9랑 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밑면의 넓이를 2분의 4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 상태에서 높이가 몇으로 주어져 있어? 1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면 된다? 225 세제곱 센티미터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 기둥이 어떤 꼴로 주어져 있는지 잘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11번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봐보시죠. 얘도 뭐가 궁금한 거야? 기둥의 부피가 궁금한 거야. 근데 내가 기둥을 보려고 해서 밑면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각형이 아니지. 그치?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삼각형 하나에 대해서 높이가 7이고 밑면의 길이가 10인 친구지. 맞아? 그래서 하나의 부분이 몇이 되는 거? 넓이가 35가 되는 거 이해되는데?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의 높이는 5고 밑면의 길이가 10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그지? 얘의 넓이는 몇이야? 25입니다. 한마디로 우린 뭐다? 밑면의 넓이를 6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친구한테 몇을 곱해줘? 높이 8을 곱해주는 개념. 즉 우리는 부피를 480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해됐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17번 문제를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7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 전개도 있죠? 맞아? 이 전개도를 가지고 도형을 만들 건데, 그 도형의 부피가 궁금하대. 맞아? 그럼 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피가 궁금하댔잖아. 건널비가 아니잖아. 그럼 나 밑면이 뭔지만 찾아주면 돼. 밑면이 요거 아니야? 맞아? 이게 밑면이지? 근데 밑면에 대해서 높이가 몇이래? 3. 밑면이 6. 윗변이 6이지?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2랑 6을 더한 거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사다리꼴의 넓이죠? 몇이라고 마무리된다? 12라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이 몇이야? 10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부피를 몇이라고? 120 세제곱 센티미터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했습니까? 다음은 19번 문제 가보시죠. 19번 말고 20번으로 가자. 자, 이번에 밑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밑면이 부채꼴입니다. 내가 부채꼴로 주어져 있는 기둥의 건널비가 궁금하다고 했죠? 맞나? 자, 되게 쉬워요. 내가 얘를 전개 한번 해보겠지, 그러면. 그지?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옆면은 이렇게. 맞아? 근데 어떻게 끊겨 있는 거야? 여기서 5cm만큼 가서 한번 끊겨 있고요. 맞아? 끝에서 5cm만큼 와가지고 한 번 더 끊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요 부분이 뭐랑 똑같아? 여기 곡률과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부채꼴.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확실하게. 근데 중요한 건 요 곡률과 요 친구가 어때야 돼? 길이가 같아야겠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에 각도를 뭐라고 했을 때? X라고 했을 때를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X가 아니라 몇 도로 주어져 있니? 72도로 주어져 있지. 맞아?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맞지? 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호의 길이는 몇이라고 하냐? 10파이에다가 몇을 곱해? 360분의 72도죠. 맞아요. 자, 36으로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2. 즉 우리는 5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파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높이가 뭐로 주어져 있었어? 4로 주어져 있었지. 그지? 자, 우리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몇이야? 4, 5, 20. 이 친구도 동일하겠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 요 핑크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가 4, 밑면이 2파이기 때문에 8파이.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요 72도로 넘어가서 확인해야겠지. 뭐를? 넓이를. 밑면의 넓이 한번 봐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5기 때문에 우리 넓이는 25파이가 될 겁니다.
맞아요. 얘한테 몇을 곱합니까? 360분의 72를 또 곱하게 되는 겁니다. 약분하면 아까 몇 분의 몇이었어? 5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우리 넓이가 몇이 되는 거야? 5파이. 근데 그게 몇 개야? 2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온다? 40 더하기 13파이, 즉 3번이구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미안, 잠깐만 실수했다. 8파이랑 10파이 더하면 몇이니? 18파이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이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 21번. 22번이네. 미안하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면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밑면의 넓이는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원래 요거죠. 맞아? 근데 뭐가 뚫렸어? 구멍을 뚫었지.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전체의 넓이에서 구멍만큼 빼줘야겠다가 밑면의 넓이인 거지. 맞아. 그럼 1번 우리 원래 전체의 넓이는 6과 6이니까 36입니다. 거기서 얼만큼? 3, 3은 9만큼 빼주게 된 거죠. 즉 몇이라고? 밑면의 넓이는 27제곱cm가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2번. 이번엔 작은 기둥의 옆넓이라고 했습니다. 요 친구의 옆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생각해봐. 3, 3, 3, 3 위에 정사각형이야. 맞아. 그럼 우리 옆면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크기가 어떨까? 같겠지. 합동이겠지. 그럼 우리 하나의 넓이가 몇이야? 38에 24가 있는데 그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 즉 96제곱cm라고 우리는 뭘? 작은 기둥의 옆넓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마지막 큰 기둥의 옆넓이 한번 얘기해볼까? 큰 기둥의 옆넓이는 뭐야? 66으로 다 똑같지? 그럼 뭐야? 68에 48이 4개 있구나. 즉 19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 겉넓이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얘네 20체 밑면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결론 지어보자. 54일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어때? 여기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거 192랑 안을 둘러싸고 있는 거 96을 더해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맞아? 그럼 우리 54랑 96을 먼저 더해주겠습니다. 몇이 나옵니까? 150임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150이랑 192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는 몇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342제곱cm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다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요, 뿔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가 기둥의 겉넓이를 보기 위해서 전개도를 그렸었지. 그럼 내가 뿔의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뭘 그려주겠어? 전개도를 그려주게 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밑변이 사각형인 뿔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내가 이 뿔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밑면의 도형에 대해서 옆에다가 요렇게 갖다 붙인 꼴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때 요 옆면은 뭐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밑면의 길이가 밑면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요건 딱히 큰 내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겉넓이는 그냥 구하는 거야. 그럼 뭐가? 부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피, 우리 149쪽에 별표 하나만 쳐놓을까? 태연아? 집중. 부피에다가 우리 집중 한번 별표 한번 쳐줄게요. 부피에다가. 자, 우리 뿔의 부피라고 하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인지를 해야 돼? 우리는 뿔의 부피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만약 이렇게 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 밑면의 넓이입니다. 오케이? 얘한테 뭘 곱해요? 높이를 곱할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 뭐야? 기둥이랑 똑같지? 근데 기둥이랑 같으면 안 되잖아. 뭘 해줍니까?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3분의 1을 해주면 뿔의 부피가 되더라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왔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거 뭘 구하고 싶어요? 뿔의 겉넓이가 궁금하죠?
자, 뿔 같은 경우에 밑변이 몇 개야? 밑변이 한 개지. 그럼 우리 밑변의 넓이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단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뿔은 지금 밑면이 4랑 4로 똑같으니까 옆면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었지. 근데 밑면의 길이가 4고 높이도 다 똑같지. 그럼 다 합동이겠네. 맞아. 그 하나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 곱하기 8의 2분의 1이지. 몇이야? 16인 거야.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린 다 더하면 몇이라고? 80 제곱센티미터 마무리. 괜찮아? 자, 그럼 다음은 원뿔 한번 봐볼까? 채원아, 우리 5번 문제 한번 봐볼게. 우리 원뿔의 전개도 그릴 수 있었지? 원뿔의 전개도는 뭐 어떻게 생겼었어? 무슨 꼴? 그치. 우리는 부채꼴처럼 생긴 게 원뿔의 전개도였지? 이때 모선의 길이가 7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 중심각의 크기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지. 맞아? 근데 우리 이 중심각 크기로 뭘로 구했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지? 어떻게? 호의 길이를 해주면 우리는 14파이한테 몇을 곱합니까? 360분의 x 비중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 결과가 뭐랑 똑같아야 돼? 원의 둘레 10파이랑 같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파이 지워주고요. 14로 나눠주게 되면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5가 되나? 즉 우리 360분의 x를 7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이제 우리 결론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77이 49파이한테 360분의 5, 즉 7분의 5를 곱해줘야 됩니다. 넓이가 몇으로 나와? 35파이가 나온 거죠. 뭐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그 우리 밑면의 넓이는 몇이야? 25파이입니다. 맞나요? 얘네 두 개의 합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60파이 제곱센티미터로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다 이해됐지? 자, 다음은 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뿔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변은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지. 그지? 이때 밑면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져 있어? 직각 삼각형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1번 내가 밑면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니? 3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높이가 몇이야? 9겠지. 이거한테 몇을 곱해준다고?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얘 계산하면 몇입니까? 108이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대신 뭐까지 써줘야 돼?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잖아. 부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11번 봐볼까? 11번도 어떻게 써? 똑같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6. 그러니까 넓이는 몇이야? 36파이. 높이는 10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360파이겠지. 근데 얘한테 몇을 곱해? 3분의 1. 그래서 우리는 12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야? 원뿔대가 주어져 있죠. 맞나요? 우리 원뿔대라고 하는 친구는 너네가 뭐라고 배웠어? 뿔에서 뭘 잘라낸 거야? 뿔을 잘라낸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 일단 밑넓이부터 한번 봐봅시죠. 자, 밑면이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밑넓이의 합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6 더하기 33은 9인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밑면의 넓이가 각각 몇이야? 45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옆넓이는 뭐라고 했어? 옆면이 전부 다 합동이라고 했지. 맞아? 자, 밑면의 길이가 6, 아랫변이 6, 윗변이 3이지. 두 개 더하면 몇이야? 9인가? 그지? 높이가 4고 2분의 1 해주면은 18입니다. 맞나요? 이게 뭐야? 옆면 하나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있을까? 4개 있을 거야. 한마디로 몇이라고? 72 제곱센티미터. 여기도 제곱센티미터 빼먹지 맙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그 우리 모든 건널비는 뭐야? 다 더한 거 결과물 117인가?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다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사각뿔 때의 부피가 궁금한 거죠. 그럼 우리 부피로 빼주면 되겠네. 자, 그럼 1번. 우리 먼저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볼 거야. 어떤 삼각뿔? 연장한 가장 큰 거 잘라내기 전 거. 오케이? 자, 밑면의 넓이가 몇이야? 144지. 높이가 몇이야? 10이지. 몇을 곱해? 3분의 1을 곱할 거지. 맞아? 자, 3분의 1 곱해주면 몇입니까? 48인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피를 몇이라고? 480세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잘라냈네? 뭐가? 작은 뿔을. 맞아? 맞지? 반지름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6이지? 넓이가 36, 높이가 5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인 거지. 맞아요? 자, 약분하니까 몇입니까? 12죠? 12 곱하기 5는 60입니다. 맞아? 얘네 두 개를 뭐 해준 거야? 빼준 거겠지?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부피를 몇이라고? 420 세제곱센티미터구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은 우리는 구에 대해서 한번 보러 갈 건데요. 구의 건널비 그리고 구의 부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얘기했지. 전개도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린다고 얘기를 했지. 전개도는 웬만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알겠지? 구는요? 일단 구도 말 그대로 전개도를 안 그린다고 했지. 그럼 뭐 해놔야 돼?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의 건널비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반지름이 있겠지? 맞아. 외우세요. 우리 구의 건널비는 4파이 얼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뭐냐면은요. 3분의 4 얼 세제곱 파이입니다. 파이 얼 세제곱이라고 해놓을게요. 책에 있어요. 요거는 그냥 뭐 해줘?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외웠으면은 이거 좀 외워주세요. 진짜 꼭 외워야 돼요. 이건 증명 못해요. 자, 확인해보자. 자, 반지름이 몇이야? 2지. 그럼 부피가 몇인 거야? 4파이 얼 제곱이니까 16파이가 넓이가 되는 거야. 건넓이.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4번 문제 봐봐. 4번. 자, 이번엔 뭐가 주어져 있어? 9에 지름이 주어져 있어. 그럼 반지름은 몇이야? 5. 근데 이번에 뭘 구하고 싶어? 부피. 부피는 어떻게 해? 3분의 4 얼 세제곱이지. 파이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어때? 3분의 4 곱하기 5의 세제곱 몇이야? 125지. 얘한테 파이 붙여주고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붙이면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이게 끝이야. 그럼 몇이야? 3분의 500인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반구는 얼만큼이겠어? 절반이겠지? 맞아? 근데 우리 요거 6번 한번 봐봐. 건널비랑 부피야. 자, 부피는 너무 쉬워. 부피는 뭐만 하면 돼? 절반만 때리면 끝나지? 맞아? 근데 건널비는 절반 때리면 끝나? 안 끝나. 왜? 절반을 때리고 나니까 뭐가 있어? 밑변이 생겼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 거는 우리가 36파인데 4를 곱한 거였지. 맞아? 요거를 뭐 한다? 2등분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 72파이가 구의 건널비, 반구의 건널비가 되는 거지. 외부. 맞아? 이제 마지막 밑변 더해주면 몇으로 나오는 거야? 36파이를 더해주면서 끝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몇 파이? 108파이. 부피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따라왔습니까? 괜찮습니까? 다 괜찮아? 9번 문제 한번 가보자. 페이지는 155쪽이에요. 자, 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더니만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부피가 궁금하대요. 자, 일단 생각해봐. 이 외부에 있는 친구 있지? 뭐가 나오겠어? 돌면은 9가 나오겠지. 안에 있는 빈칸도 뭐가 나오겠어? 9가 나오겠네. 그럼 얘는 뭐야? 9 빼기 9야. 맞아? 그럼 우리 큰 부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8이지. 큰 구가 8.
그 큰 구의 부피는 몇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3분의 4 곱하기 8의 세제곱 파이지. 그지? 작은 구의 부피는 몇이야? 3분의 4에다가 5의 세제곱 파이겠지. 요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분모 3으로 통분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4까지 묶어내서 한번 봐보자. 자, 우리 8의 세제곱은 2의 9승이죠. 몇입니까? 512입니다. 맞나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맞죠? 잠깐만. 그리고 우리 5의 세제곱은 몇입니까? 125 곱하기 5니까 625. 두 개를 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125. 5일은. 5의 세제곱 125야. 미안, 4제곱으로 잘못 생각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자, 그럼 다시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어때? 3분의 4에다가 512를 125로 빼면은 어떻게 되니? 7, 8, 3, 387.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3으로 약분돼, 안 돼? 되지? 129로 될 거야. 맞아? 자, 마지막 4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 9, 36, 4, 2, 8, 4, 1은 4, 51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다음은 12번. 자, 부피는 생각보다 쉽다. 자, 내가 9의 몇 분의 몇을 잘라냈대? 자, 그럼 원래 9의 부피는 몇인 거야? 3분의 4 곱하기 6의 세제곱 파이지. 그지? 근데 8분의 1을 잘라낼 때 남은 게 몇인 거야? 8분의 7인 거지. 그지?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돼. 근데 우리 건널비가 좀 어려워. 그지? 왜? 우리 건널비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 곱하기 36 파이지. 여기까지 맞아? 여기서 얼마큼만 남겼어? 8분의 7만 남겼어. 맞아? 근데 거기에서 뭘 더할 거야? 4분원, 4분원, 4분원의 넓이지. 맞아? 한마디로 뭘 더하는 겁니까? 36 파이. 맞아? 4분원이니까 곱하기 4분의 1인데 이게 몇 개 있어? 3개 있는 상태.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27 파이. 얘는 약분해주면 몇이니? 18 곱하기 7이니까 7, 8에 56, 7은 7. 126 파이. 오케이? 이게 건널비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아마도 내 기억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